상가함수의 덧셈 정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상가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더 지금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공식들을 몇 개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유도 과정이라든가 자세한 거는 설명하면서 조금씩 넣어주긴 하겠지만 어렵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자, 삼각형의 합성은 뭐냐면 사인이랑 코사인이 두 개가 동시에 등장을 했어. 그러면 보통 제곱일 때는 뭘 쓰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대입해줘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그죠? 근데 얘는 제곱이 없고 사인하고 코사인 동시에 등장한다. 그러면 한 문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럴 때 쓰는 게 이게 합성이야. 그러면 일단 합성이 되려면 세타는 같아야 돼. 이게 각이. 그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 A, B를 제곱을 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래서 루트를 씌워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없었던 거잖아 방금. 그럼 어떻게 돼? 나누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 A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A 쓰고 사인 세타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근데 얘도 나누면 되겠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여기 B. 코사인 세타 다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이 가로 안이 덧셈 정리가 되는 거야. 방금 배웠던 덧셈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얘를 덧셈 정리. 어떻게 하느냐? 쟤를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여기 P점이 있는데 얘가 A만큼 가고 그 다음에 얘가 B만큼 가. 이게 A, B인가. 그래서 이 O에서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자는 거야. 됐죠?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피타고 정리해서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여기 등장하니까 이 사인 알파를 취하면 요 부분이 요거 되지.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가 되겠지. 코사인 알파를 취하니까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이렇게 하니까 A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얘 대신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넣어주면 돼. 그럼 요게 지금 뭐라는 거야? 얘가 코사인 알파라는 거지. 이해돼? 지금까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면 다시 설명해 준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녹화되는데 요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조명이 안 들어오려면 아예 다 꺼놓으면 또 그럼 좀 어둡고 이때까지 이렇게 있었네. 이렇게 해야지 글씨가 좀 빛의 반사가 덜 되는데. 아무튼 얘는 뭐야? 얘는 얘랑 같잖아요. 얘가 사인 알파. 그러니까 이게 덧셈 정리가 된다는 게 이 덧셈 정리로 치면 사인을 아까 먼저 썼잖아. 그럼 사인을 먼저 쓰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쓰고 플러스 코사인 세타, 각은 바꾸면 안 되니까 각 순서는 그대로 세타 알파 이렇게 세타, 그 다음 뭐야? 사인 알파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뭐지? 덧셈 정리에서 사인 이게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해놓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이제 사인이라는 문자 하나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사인이라는 거에 이 세타 플러스 알파라는 값은 아무리 커도 1이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예요. 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게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요거 앞에 얘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 어떻게 된다? 얘가 1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버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이게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요런 게 결론이 나온다는 거야. 정리해놔요. 예은이 지금 저기 영상 녹화된 거 열심히 봐야 돼. 빨리 이거 적어놓고. 적어. 교재에다가 적어놔요. PDF 파일 그 잘라가지고 한글 파일을 옮기고 하는 거를
방금 쉬는 시간 선생님 했어. 그 도구라고 적혀있네. 보니까 PDF에 도구에 보면 캡처가 있어. 캡처. 도구를 누르면 캡처 해서 한글 파일 창렬을 거기다 옮기면 그냥 딱 가면 돼. 모르는 그죠? 모르는 게 없네. 에어컨 꺼버려? 그리고 빼면 되지. 추우니까 그지? 여기 누가 이 동전 200원을 놨던데 아무도 안 가져가네. 그죠? 자, 이거 삼각형 합성의 필요성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곱이 등장하면 요 공식을 쓰면 되잖아. 근데 제곱이 등장하지 않고 사인, 코사인 두 개가 등장하면 한 문자를 몰기 위해서 쓰는 게 합성이다. 합성해놓고 나면 이 사인은 세타 플러스 알파라는 건 x축 방향을 옆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를 이쪽이나 이쪽으로 옮길 때 이 최대 1하고 이 최소 마이너스 1은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값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값은 여기다 플러스한 거, 최소값은 마이너스. 하나씩 합성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약방의 감초처럼 더 센 정리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거기 하니까 이제 상가함수의 극한 나오죠. 극한. 봐봐요. 아까 잠깐 우리가 아까 했었는데 상가함수의 극한. 상가함수 극한에 보면 그 교집보고 있죠. sin x가 예를 들어서 상가함수 극한에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가? a로 가까이 갈 때 sin x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맞죠? 이쪽에도 이렇게 계속 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어떤 특정한 값 a가 있대. a가 만약에 여기래. x가 a로 가까이 간대. 그럼 이쪽에서 올라왔을 때도 여기고 이쪽에서 내려와도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이거고. 그럼 이거의 값이 이 값이 뭐냐 물어본 거잖아. 그럼 오른쪽에서 오나 왼쪽에서 오나 우극한 자극한이 같죠. 지난번에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같으면 뭐라고 그랬지? 이게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면 되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 다음에 a를 잡아 넣었을 때 이 값도 얘지. 그럼 a를 잡아 넣은 값 fa가 되겠지. 이 함수를 y = fx라 한다면, 그렇죠? 그게 이게 이제 sin x 그래프니까 sin x라 한다면, 그러면 fa를 넣은 값, 즉 sin a가 되겠지. 그게 뭐가 되지? 함수값이 되는 거지. 이 함수값이 또 존재한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라고?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고, 세 번째가 뭐였지?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한값이라는 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즉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sin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게 sin a가 되겠지. 함수값도 sin a가 되고, 이게 서로 같아지면 이 세 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면 얘는 x = a에서 뭐라고 한댔지? 연속이라고 한댔죠. 연속. 근데 이미 우리가 이 사인 그래프는 연속 함수야. 사인 그래프 어디 끊어진 데 없잖아. 연속 없어요. 코사인 그래프도 연속이야. 왜? 사인 그래프가 이사 간 거야. 내가 이사 간다고 주소는 바뀔지언정 나라는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 그죠? 이사. 가끔 바뀐 사람도 있지. 이사 가면. 갑자기 자기가 막 어디로 좋은 데로 이사를 가면 또는 안 좋은 데로 이사가 바뀔 수도 있는데, 아무튼
농담이고. 아무튼 이거는 그래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는데 극한값을 구하는 대신 뭐 구해버리면 된다고? 지난 시간 한 얘기야. 함수값 구해버리면 된다. 함수값 구해버리면 된다. 왜? 왜 극한값 구하라 했는데 함수값 구해?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일 때는 극한값 구하라 했는데 함수값 구하면 된다. 함수값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리미트에 A로 가까이 갈 때 그 A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쌓이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 내용 설명지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가? 이거 적어놔요 빨리. 이 개념을 적어놔야 돼. 학생들이 그냥 리미트 x가 a로 갈 때 sin x가 얼마야 할 때는 a 넣어가지고 sin a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보다 이게 더 재밌고 쉬워. 지금 너무 쉬워가지고 오히려 당황스러워. 이게 뭐지? 왜? 이거 뭐 막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지금? 안 그런가? 엄청 이게 어려워. 근데 왜 이거를 마지막에 배울까? 왜 그럴까? 이 쉬운 거를 왜 마지막에 배울까? 왜냐하면 앞에 배운 지식들이 다 총망라되기 때문에. 자, 거기 밑에 보면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코사인 A가 돼버리지. 탄젠트도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탄젠트 뒤에 조건이 붙어있죠. 단. 그죠? 단 해가지고 A의 값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될 수 없다. 이건 왜 그러냐면 탄젠트는 연소함수가 아니야. 중간에 끊어지는 데가 있어. 어디서 끊어지냐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 또 이렇게 가고. 즉 무슨 말이냐면 2분의 파일 때 불연속이야. 2분의 3파일 때도 불연속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도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이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거를 갖다가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써. 점점 근접하지만 그 값은 안 오지 않아. 그럼 점근선을 어떻게 쓰는?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n은 정수 이렇게 쓴다고. 점근선의 식이. 실제로 해보면 n의 정수니까 n에다가 0을 넣으면 2분의 파이가 나오지. 1을 넣으면 파이다가 2분의 파이가 2분의 3파이 나오지. n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들 x 값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표현해주는 방식이 이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탄젠트 x의 값을 구하라 했을 때 탄젠트 a라고 쓸 수 있는 거는 요 부분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불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뭐라고 쓴가? 거기에다 단 이렇게 해놓고 x라고 표현을 x는 이게 되면 안 된다. 그지? n은 정수까지 써줘야 돼요. 근데 x라고 안 하고 이렇게 a를 넣을 수 없는 값이니까 이걸 그냥 a라고 쓴 거야. 지금 내용 설명이 이해돼요? 이것도 적어놔요. 이 그래프 적고. 그래서 탄젠트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 점근선이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건 쓰면 안 된다. 팔찌가 은인가? 지금? 아니야. 지금 너 팔찌가 더 좋아 보여서. 진짜 은이야? 은이면 비싸잖아. 은 아니고 그냥 그 뭐지? 시어스라고 하는 뭐라고 부르는 그거를. 텅스텐 재질 뭐 이런 것들은 싸던데. 은이구나. 이해돼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공식 돼 있고, 두 번째 이제 상가함수의 극한값 있잖아요. 상가함수 극한값을 보면 이제 이거 지워도 되지? 상가함수의 극한값에서
극한값에 지금 아까 이게 있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있었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가 있죠. 지금 거기 개념 설명지에 보면 그죠? 근데 둘 다 값이 얼마나 돼 있어? 1로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의문스러운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코사인 x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없어.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인 그래프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y 꼴 x랑 y 꼴 sin x를 해보면 0에 가까울 때 이 부분에서 보면 sin x랑 x랑이 이게 약이란 뜻이지. 닮았어. 똑같이 생겼어. 겹쳐. 그러니까 이게 약분되는 개념으로 해서 1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대체 0이 이게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도 한번 보면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가지? 이렇게. 뭐 여기도 이렇게 치고. 그랬을 때 요 y 꼴 x가 이렇게 가지. y 꼴 x라는 거하고 y 꼴 탄젠트 x를 보면 이 0을 기준해서 여기를 보면 우극한 자극한 할 때 탄젠트 x랑 x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분한다는 개념으로 1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근데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그럼 이게 y 꼴 x랑 0을 기준 봤을 때 안 겹치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값이 없다 이게. 이게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본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 넣으면 0이지. 얘는 1이죠. 그러면 이게 0분의 1 꼴이야. 0분의 1은 뭐지? 무한대 꼴이지. 그래서 0분의 0 꼴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탈을 배웠어. 그래서 이거는 아예 개념 설명지에 빠져 있는 거야. 이것도 적어놔요. 저 그래프 그리면서 적어놓을게요. 됐죠? 그럼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런 거 나온다는 거야.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뭐 sin 2x 분의 탄젠트 3x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럼 sin 2x 밑에는 뭐가 있으면 좋아? 2x가 있으면 좋겠지. 그럼 2x분의 sin 2x를 써주고, 그지? 근데 이 2x는 방금 전에 없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다 2x를 곱해가지고 약분시켜놔야 되겠지? 그 다음에 탄젠트도 탄젠트 3x가 있으면 밑에다 3x를 써주는 거 분모에다가. 그럼 얘도 3x 없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3x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1로 가는 거고 얘도 1로 가는 거야.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는 거야. 이해되었죠 이거? 이거는 공식이잖아 앞에서. 여기 얘가 똑같이 생겼으면 네모로 생각하면 돼. 그럼 1이면 그럼 결국 남는 건 얘분의 얘지. 그지? 근데 이 x가 약분이 되지. 그러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런 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 딱 보는 순간 아 여기에 2분의 3이네. 그게 답인가 봐. 엄청 쉽지 않아? 이 개념 알고 있으면 엄청 쉽게 적어놔야죠. 저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2분의 3 이렇게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게 상관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자, 이게 됐으면 이제
이게 됐으면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제 y 꼴 sin x를 아까 미분하면 뭐 된다고 했지? 우리 외웠잖아요. 외웠지. sin x 미분하면 뭐지? 코사인 x. 그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y 꼴 sin x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해 y 프라임은 코사인 x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까 증명하지 말고 일단 외우려 했잖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나온다 했죠. 그 이유가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게 증명하는 게 거의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 y 꼴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 되는 걸 증명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y 프라임을 구하라 이렇게 되지. y 프라임을 구하라. 그럼 이게 f 프라임 x 구하는 거잖아요. f 프라임 x 정의가 어떻게 됐지? 지난 시간에 도함수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x 더하기 h 빼기 fx 이렇게 되지.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응? 고등학교 2학년의 구구다. 이걸 모르면 안 돼.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구구단은 뭐예요? 곱셈 공식. 고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이거. 덧셈 정리하고 이런 게 구구단인 거야 지금. 알겠죠? 중학교 때 구구단은 뭘까? 중학교 때 구구단.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안 돼. 초등학교 때 구구단은 진짜 구구다. 그죠? 연이 알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원C제곱. 그죠? 오, 정확하게 알고 있어. 선생님 같은 나를 쳐다보고 선생님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너무 쉬운 걸 물어보면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짓을 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라고 쓰고 x 더하기 h를 넣으라는 거잖아. fx에. fx가 뭔데? 이거잖아. 이게 지금 fx잖아요. sin x잖아. 그럼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h를 넣으면 x 더하기 h 빼기 fx. fx는 뭐야? 이거 sin x 그대로 넣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공식이 쓰여요. 이게 그거에 대한 공식이 이제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공식이 있어.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공식 또는 곱을 합차로 바꾸는 공식. 요게 사용된 거야 지금.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설명하려면 좀 이 칠판 지워야 되니까 일단 그걸로 바꾼다 생각하고 그걸 쓴 거야 이게. 그러면 신마신은 뭐 이렇게 해가 여러 개 있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두 코신이야. 두 코신. 이 코사인 그 다음에 얘 둘이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 이 각하고 이 각을 두 개를 더해. 더하면 어떻게 되지? x 더하기 h에다 x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 코신. 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각을. 그러면 x 더하기 h에서 x를 빼. 그래서 나누기 2를 해.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펜이 안 나온다. 큰일 났다. 갑자기 이제 펜이 안 나와. 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는 거야. 두 코신이. 이 코사인 지금 요 2x를 2로 나누니까 x지. 그리고 2분의 h가 되겠죠. 그 다음 사인은 xx 없어지고 2분의 h가 되겠지.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되고 분모는 h 이대로 되고 그 다음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됐네. 그러면 요 2 있잖아. 이 h요. 이 2를 어디로 보내버리냐? 분모로 보내. 분모를 보면 2분의 h가 되지. 건분수에 의해서 올라가면 2가 되지. 이해돼 이거? 2를 밑으로 보내면 이렇게 돼. 그리고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h 놔두고 여기에 사인 2분의 h를 딱 쓰면 요 가격이랑 요 가격이 같은 형태 되지. 그러면서 요게 공식이죠 저거. x분의 사인 x가 얼마였지 방금? 1이었지. 그러면 얘는 1로 없어지니까 얘만 남는 거야. 얘. 근데 이 상태에서 h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 그럼 뭐만 남아? 코사인 x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답이 최종적으로 코사인 x가 되는 거야. 뭐가? f 프라임 x가. 코사인 x.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코사인 x가.
그러니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된다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되는지에 대한 가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공식들을 많이 다 외운 다음에 이를 증명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하면 엄청 똑똑한 거야. 내가 만약에 조교를 뽑는다. 선생님을 도와줄 조교를 뽑는다. 그러면 내가 야 사인 x 미분하면 뭐냐 그랬더니 코사인 x요. 그래? 증명해봐.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필요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일단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구구단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또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된다.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그것도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증명되는 거는 좀 이따 올려줄 테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방금 곱을 합자로 바꾸고 합을 곱 이거 바꾸는 거 있지. 이것도 궁금하잖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할게요. 그거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풀던 문제 풀에 나가면 대충 여러분들 특강 형식으로 이번 주 좀 진행했고 다음 주부터는 일본어 교재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본어 교재 중에 노란색 책이 있는데 수학 1A, 수학 1B, 2B, 수학 3C 뭐 이런 식으로 책이 있는데 그 노란색 책을 교재로 할 건데 그게 강화문 교보 거기에 가야지만 살 수 있대. 근데 그거 사기 싫으면 내가 편집해가 PDF 파일로 이렇게 줄 테니까 수업할 부분을 발췌 줄 테니까 자기가 꼭 지면으로 사가지고 풀어보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자 보면 방금 사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6개 썼던 거 기억나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로 하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합차 공식을 쓰는데 여기 이렇게 빼는 거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봐.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빼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빼면 어떻게 되냐면 얘 똑같으니까 없어지지 이렇게. 그럼 플러스 돼서 2가 되지 이게.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된다 이렇게. 됐나요? 맞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방금 했던 그거야. 신마씨는 이걸 외울 때 신마씨는 코시를 깨우는 건데 이 알파가 어떻게 나왔고 이 베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 값 이걸 세모라고 이걸 네모라고 할 때 이 세모하고 네모를 더하는 거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없어지고 2알파 더하기 나누기 2니까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 여기서 이걸 뺀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빼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알파가 없어지고 플러스 2베타니까 2베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그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된다 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이런 거. 이걸 뺄 수도 있고 변별끼리 더할 수도 있지. 변별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 얘 더하기 얘는 변별끼리 더하면 이번에는 얘가 없어지지. 그리고 2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런 거다고. 신은 신발에다가 신발을 또 신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웠어. 신은 더 신고. 각을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두 개 빼서 나누기 이렇게 해서 각 정리하면 되고 이럴 때 신은 더 신고, 신마시는 두 코신 뭐 이런 식으로 외웠다고. 그 다음 이게 사인에 관한
이게 지금 뭐냐면 이 합차 이거는 합이잖아 지금 합. 두 개를 더한 합을 뭐로 바꾼 거지? 곱으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합을 곱으로 바꾼 거고 얘는 뭐야? 차지 차. 차를 뭐로 바꾼 거야? 곱으로 바꾼 거야. 이 공식이 합차를 곱으로 바꾸는 공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갖고 만든 거고 또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 갖고 만드는 게 있을 거고 탄젠트에 관련돼서 덧셈 정리를 가지고 만드는 게 있겠지. 그래서 그 공식이 다 유도가 되는 거야. 여기서 또 반각 공식, 배각 공식, 뭐 2배각, 3배각 엄청 많이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하기 싫어진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가자는 거 알겠죠? 됐어요? 이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